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야 시간에도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전세 시장도 오히려 불안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 연결해서 임대차 3법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월세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본회의까지 통과된 건 아니지만 상임위 통과한 임대차 3법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 다 보셨잖아요. 네. 네. 어제 7월 28일 국회에서 이제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하는 법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법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는 서구 선진국과 거의 유사한 법 체제를 갖추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 인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입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야당은 일방적으로 여당이 밀어붙였다. 이러면서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수기 과정이 누락이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그 임대차보호법이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논의를 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네. 벌써 이제 19대 국회,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률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계속 논의가 됐었던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작용론이라는 건 그때 다 논의가 된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에 네. 국회 본회의 의결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정부가 법률 공포를 늦게 하는 경우에 시행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혹시라도 법 적용을 못 받는 그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인데요. 좀 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행 시기가 늦춰질 거라는 얘기는 하던데 나머지 두 개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행이 늦춰졌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미 19대 때 그러니까 2012년에 당시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처음으로 이제 총선 공약으로 내놨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 때부터는 실제 발의도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 난들이 이미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시다가 해외 사례를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네. 근데 해외에 혹시 이런 법안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이제 서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런 제도들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프랑스도 있고 이제 독일도 있고 덴마크도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그 법률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그 계약을 좀 더 연장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네. 임대료 상한을 규정한다거나 이런 법안들은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도 주요 도시들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안 통과 시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또 특히 이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임대차가 안정화된 시기에 이런 법률을 도입하면 이제 갈등이 훨씬 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나마 임대차가 좀 안정이 돼 있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도입을 하자고 여러 차례 국회에 또 정부의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야 갈등도 심하고 여당이 또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제 미뤄둔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주택 가격도 많이 뛰고 또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또 그다음에 이제 여당도 더 이상 임차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 통과를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상대방이 책임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규제 3법을 완화한 것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지금 여당이 정책 실패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빌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네. 뭐 심지어 이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니냐 네. 그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 후과를 겪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들어와서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대출을 제한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안전자산인 서울 수도권 등지의 이제 부동산에 주택 사재기 붐이 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잘 대처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난 이제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네. 여야 모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반씩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누구 잘못 탓하기 전에 앞서 이 잘못된 상황들을 만들었던 그 정치권들이 이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임대차 3법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이렇게 되면 지금 2년인데 한 번 더 계약갱신을 할 수 있어서 4년까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2019년에 이제 주거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네. 현재 전국의 임차인 가구가 한 곳에서 평균 3.2년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좀 넘게 이미 4년 이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가구 중 나머지 한 가구 꼴로 2년 밖에 이제 거주를 못하면서 자주 이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처럼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고충이 덜어지게 되니까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봐야겠죠. 반대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임차 가구에게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임차 가구들은 뭐 이게 뭔 대단한 개혁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89년에 그때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1년 더 늘려서 지금의 이제 2년으로 바꾼 건데. 맞습니다. 당시에 전셋값이 폭등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한 20% 네, 근데 폭등했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네. 이게 보면 계약 기간 2년으로 늘린 것 때문에 임대료 증가했다. 요거는 사실관계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했던 때가 이제 늘렸던 때가 1989년인데 그 전해인 1987년부터 연속해서 계속 10%, 20%씩 전세값이 폭등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때 이거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죠. 그 이후에는 다시 법 개정 이후에 이제 몇 년간을 쭉 추이를 보면 임대료가 안정이 됐었습니다. 이번 제에도 지금 지난 4년간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 전세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임대료를 크게 올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건지 뭐 그 반대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계약에다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을 안 해주면 네. 임대인들이 전세값을 계속 올릴 여지가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법 시행 시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임대차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주는 것이 이제 내용이 붙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주인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은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약을 맺은 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런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는 헌법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아닙니다. 이제 진정소급입법이라는 거는 이미 종료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경우는 임대차가 계속되는데 연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도 신뢰 보호는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가족 또는 자신이 목적주택에서 이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려는 경우 또는 재건축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한 2년 전에 예측을 못한 법 개정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권 역시 적절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는 공익에 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바꾸면서 약간의 임대료를 더 받을 사익 그것보다는 전자의 공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떤 미온소원 같은 걸 제기한다고 해도 네. 면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게 되면 집주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실거주 하겠다고 할 경우에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그게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어차피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갱신을 요구받았어도 실제 거주할 어떤 그 경우라고 보이면 그런 거를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허위로 그런 주장을 하고 갱신을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임대를 놓고 예.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르면 4년 동안은 어찌됐든 그 임대를 한 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를 보면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개정안에서 이제 그 5% 상한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5%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협의해서 거주하는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없었던 제도가 아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도입돼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던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 선례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이번엔 입법을 했을 때 좀 특이하게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게 해서 이제 거기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게 그렇게 네. 했다는 점도 이제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을 내놨어요. 지금 상임위는 네. 통과했는데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통합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현실성의 문제도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우선 이제 서울시 이제 층수 제한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만 호를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이걸 주거를 35층까지 이제 제한하는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네.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굉장히 올라갈 방안이라서 이건 좀 참석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복합개발 같은 거는 지금 서울시도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가 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다 주택을 마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천천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미 사유지가 이제 거기서 건물을 갖고 계신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특히 역세권에는 놀고 있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역세권에 짓는 서울시 청년주택 자문위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막 쉽게 그렇게 공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 경향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 이제 40년 이상 노후 이제 공동주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자. 그래서 30만 호 공급하자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을 허용해야겠죠. 40년 이상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다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 많은 그 공동주택 쓰레기 그 철거하면 그 쓰레기는 바다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일단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시고 있으시네요. 네, 오늘 말씀 공급을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또 다음 주에 정부가 또 공급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네. 또 다른 평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원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The Temptations의 Just My Imagination 들으시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Each day through my window I watch her as she passes by. I say to myself, you're such a lucky guy. To have a girl like her is truly a dream come true. Out of all the fellas in the world, she belongs to you. But it was just my imagination running away with me. It was just my imagination running away with me. Ooh, soon we'll be married and raise a family. Oh yeah, a cozy little home out in the country with 2 children, maybe 3. I tell you, I can't visualize it all. This couldn't be a dream, or too real it all seems. KBS 58분 날씨. 현재 충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고 경기 동부 지역과 강원도 영서 또 충북 지방에도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도 영서, 충청도,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이들 지역은 현재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비바람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이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내일 늦은 오후에 서울 경기도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이 50에서 150mm, 특히 충청 남부지역, 전북 지역, 또 전남 북부 지역 많은 곳은 200mm 이상도 내리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북부, 남해안 지역은 30에서 80, 제주도 산간 지역, 울릉도 독도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가 예상되는 등 대부분 지방이 25도에서 30도로 서울, 경기와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4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